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해 있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에서 관리단과 시행사 사이에 발생한 소송입니다. 추진위원회 측과 발전위 측이 모두 다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로부터 수백 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개표 결과 상당수의 중복 위임장이 제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위 쪽에서 제출한 위임장에는 검은 블럭 표시가 되어서 가려진 채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등이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결국에 추진위원회 측과 임시의장은 발전위 측 위임장을 전부 무효로 하는 경우, 모두 유효로 인정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집계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연락처 등 정보를 가린 채로 제출된 위임장을 모두 무효로 했을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68%, 의결권 면적 52.87%로 관리인 선임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즉 연락처 등 정보를 가린 채로 제출된 위임장까지 모두 유효로 인정을 했을 때 전체 구분 소유자 63%, 그리고 의결권 면적 50.69%의 찬성으로 관리인이 선임됐다라는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관리인은 시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위 측에서 관리단 집회 당일에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 선임이 무효다. 이런 취지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민원을 받고 시청은 매우 아쉽게도 추진위 쪽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회로 선출된 관리인은 시행사와 관리업체에게 건물 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청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채무자들이 인수인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은 관리단과 관리인을 대리해서 시행사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관리사무실 명도, 그리고 관리행위 중단, 그리고 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 회계장부 인계 등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 사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사건 소송에서 시행사 쪽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대응을 했는데요. 시행사 쪽에서는 무려 2군데의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이런 주장들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건 집회 당일에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며칠 후 결과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집회 결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첫 번째 주장을 제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복수의 관리인 후보자들에게 각각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투표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복수 투표 방식이 집합건물법에 근거가 없어서 법 위반이고 무효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 종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중복 위임장의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모두 무효 처리하지 않는다면 구분 소유자 등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는 발전위 쪽에 위임하는 것이니까 추진위원회 위임장은 무효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이현주 변호사팀은 이런 반박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건 집회 당일에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못했던 것은 발전위 쪽에 귀책 사유가 있다. 이런 반박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발전위 측이 연락처 정보를 가린 채로 위임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유선 확인 등을 통해 중복 위임장을 제출한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 확인이 집회 당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에 발표를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고 이후에 별도의 개표 과정을 거쳐서 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재판부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개표가 완료돼서 의결 종족수를 실질적으로 충족했다면 발표 여부 그리고 그 발표 시점과 무관하게 결의는 추상적으로는 당연히 성립한다 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이렇게 강조도 했고요. 그리고 다수의 중복 위임장이 제출이 되어서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했었기 때문에 연락처를 가리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받기 위해서 발표를 연기한 것이 어떤 하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수투표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복수투표 방식이 집합건물법에 위반된다라고 볼 근거가 없고, 그리고 이런 방식의 투표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존재한다 라는 것도 재판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의결 종족수도 모두 충족이 되었다 라는 구체적인 집계 자료와 의결권 행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보시면 이 사건의 쟁점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첫 번째는 이 사건 집회 당일에 투표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일주일 후에 발표한 것, 이 부분 때문에 결의가 성립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결의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복수의 관리인 후보자들에게 각각 찬반 표시를 하는 이런 복수투표 방식이 위법한지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 종족수가 충족되었는지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